Jeffrey, What? can you give me the thing? What the thing? The things. What is it? You know what I really want to at the moment. Oh, okay. 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데이브TV의 데이브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요즘에 일이 바빠가지고 영상 업로드를 잘 못했어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뉴질랜드는 이제 겨울이 오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온도도 많이 떨어지고 새벽이나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래서 프리스. 한국도 봄이 오고 있는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항상 유념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찍을 영상은 또 구독자 중 한 분께서 이렇게 메일을 주셔가지고 그분의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메일 보내주신 내용을 간단하게 추려서 소개 먼저 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재밌게 영상 보고 있습니다. 데이브님 영상을 보고 최근에 뉴질랜드에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년에 뉴질랜드 이민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남아공에 있고요. 여기 온 지 약 11년 됐네요. 이제 다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뉴질랜드 목조주택에 관심이 많았는데 뉴질랜드 집값이 비싸다고 하니 땅을 사서 내가 살 집을 지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오클랜드 도심에서 좀 벗어난 곳에서 땅을 사서 살 집을 짓는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집을 사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까요? 집 짓는 것을 배운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들까요? 라고 메일을 주셨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뉴질랜드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아니 이렇게 비싼 값에 집 지을 바에야 내가 땅 사서 집 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선 메일 보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영상 디스크립션에 메일 주소를 써놓는데 이렇게 메일 보내주시면 저는 항상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답변을 드리니까요. 이분처럼 뭐 궁금한 거나 고민이 있으시면 메일 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한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면 뉴질랜드 집값은 사실 서울만큼 비쌉니다. 오클랜드 내는 한 10억 이상은 줘야 이거 진짜 집이구나, 집다운 집이구나 라는 정도의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비싸요. 그나마 뭐 타운하우스, 아파트 같은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60만 불에서 80만 불 원베드 투베드룸 정도는 살 수 있는데 솔직히 타운하우스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이곳에서 정착하고 살겠다라는 마인드로 사는 게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거주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서는. 근데 메일 주신 분은 제 생각에 이민 생활도 굉장히 오래 하셨고 제 짐작에는 나이도 꽤 있으신 것 같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지어져 있는 집을 사는 게 나을지 직접 지으는 게 나을지를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직접 목수일을 배워서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짓는다 라는 약간 이런 로망스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처음 1년, 2년은 정말 돈을 못 받으시면서 일을 하실 텐데 자기 집 짓자고 1, 2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기술을 배워서 자기 집을 짓는다? 그 1, 2년 만에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자기 이름 앞으로 집을 지을 수 있으려면 LBP라는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그 LBP 라이센스를 따려면 보통 빠르면 5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은 그 5년 동안 내 생각에는 본인이 원래 하시던 일을 하시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넓은 집, 더 넓은 땅에서 집을 짓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수일을 직접 배워서 집을 짓는다는 건 사실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젊으신 분이나 뭐 20대, 30대 정도의 분들이 그런 꿈을 갖고 계시다면 뭐 오케이 하겠는데 나이가 좀 있으시고 경제적 여유가 좀 있으시면 그 방법은 비추천합니다. 그럼 일단 직접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뉴질랜드에서 땅을 사는 건 대출이 안 됩니다. 땅은 캐시로 사야 돼요. 무조건 자기 안에 디포짓으로 사야지 자기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살 수 있어요, 땅은. 그래서 그 땅을 사서 땅을 매입을 해서 건물을 올리는 거는 각 공정마다 대출이 나와요. 뭐 만약에 예를 들면 뭐 프레이밍을 세운다. 프레이밍 얼마, 뭐 외장 얼마, 내장 얼마 이렇게 해서 각 공정마다 대출 신청을 해서 차근차근 대출로 집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가 지금 짓는 집이 정말 내가 여기서 정착을 하고 실질적으로 살 집인지 아니면은 투자의 목적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오클랜드 외곽 지역에 내가 정말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살겠다 라면 추천. 근데
뭔가 투자 목적으로 여기에서 조금 뭐 돈이 집값이 좀 오르지 않을까? 약간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거는 사실 비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외곽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일단 출퇴근도 너무 힘들고, 외곽 지역이라고 하면 오클랜드에서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가는 게 여기선 외곽이에요. 시티 근교는 30분, 40분 내로 갈 수 있는 건 다 근교예요. 그 근교는 10억에서 뭐 한 8억 사이 그 정도가 되고요. 한 1시간 정도는 가야 뭐 한 2베드, 3베드룸이 뭐 60만 불, 7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 정도?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대충. 근데 이 너무 외곽적으로 가버리면, 만약에 경제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시티 근교에서 경제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매일 150km, 100km씩 왕복 출퇴근하고, 출퇴근 시간에 막 차 엄청 막히고 1시간, 1시간 반씩 출퇴근하실 자신이 있다면 해도 돼요.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몇 개월 해봐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시티 근교에 살면서 자기 시간 아끼고 기름값 아끼고 길가에 뿌리는 시간 세이브하고, 그게 제 생각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괜히 비싼 돈 150만원, 200만원 주면서 월세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도 시티 안은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시티 밖으로 나가자니 너무 교통체증도 심하고 너무 멀고 몸이 힘드니까, 그걸 못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시티 근교에 렌트로 사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무튼 만약에 투자 목적이시라면 시티 근교에도 땅이 있긴 있어요. 그거를 열심히 리서치를 하셔서 집을 짓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집을 올리는 비용은 25만 불에서 30만 불 정도가 든다고 하네요. 저희 사장님이. 근데 내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 자재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또 천차만별이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하우스를 올리는 거는 한 25만 불에서 30만 불 선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단층이냐 복층이냐에 따라서도 이게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 단층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의 설계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하드웨어 박아줄 거 박아주고 어느 정도 프레임만 유지를 하면 되는데, 복층으로 가게 되면 지진 설계 같은 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빔 같은 거 들어오고, 뭐 만약에 복층인데 약간 구조가 조금 복잡하다 이러면은 무조건 엔지니어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그 엔지니어 설계비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나마도 시티 근교의 좋은 땅들은 아주 큰 대기업 건설회사들이 다 사재기를 해가지고 좋고 싼 가격의 매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만약 투자 목적으로 집을 지으신다면 리서치를 정말 많이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뭐 여기도 한국이나 다를 게 없어요.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동네는 가격이 다 비싸게 돼 있고, 수요가 많으면 뭐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한국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이건 뭐 전 세계 어디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목수들은 한 가지 일종의 부업 같은 건데, 리킹하우스라고 이제 물 새는 집을 사요. 여기는 물 새는 집이 엄청 싸거든요. 물이 샌 기록이 있다 하면은 그 집은 완전 떡락, 집값 떡락이에요, 떡락. 그러니까 그런 집들을 싸게 사가지고 그 리킹하우스를 이제 고치는 거예요, 자기가. 몇 년이고 뭐 주말마다 이렇게 여기 좀 손보고 저기 좀 손보고 하면서 몇 년 동안 그걸 고쳐요. 그래서 그걸 팔아. 물 새는 집을 다시 고쳐서 팔면 제값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부업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이것도 리킹하우스도 업체를 쓸 수 있어요. 업체를 쓰면은 견적이 한 20만 불? 20만 불 스타트라고 하네요. 한 1억 한 1억 한 6천 정도? 그 정도로 수리를 하고 이제 되팔 때는 10만 불 정도의 차익이 난다고 합니다. 업체를 썼을 때. 근데 만약에 내가 못 친다 그러면은 반값 한 10만 불 정도 든다고 합니다. 10만 불 투자해서 뭐 몇 년 동안 고치면서 10만 불 투자해서 나중에 팔 때는 20만 불에 가까운 이윤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주말마다 월, 화, 수, 목, 금 일하고 또 토, 일을 또 일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악물고 난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사실 돈이 좀 많다면 가장 좋은 건 땅을 여러 개 사가지고 나머지는 다 모기지 땡겨서 건물을 막 짓는 거야, 집을. 처음에 굴리기는 좀 힘들어요. 그 돈이 없다 보니까, 묶여있는 돈이 많다 보니까 그게 처음엔 엄청 힘든데, 이 집들이 다 팔리는 순간 뻥 하고 터지면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 버시는 분도 많아요. 돈이 돈을 버는 거죠, 뭐. 더러운 세상.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그걸 팔면 그것도 한 10만 불 정도의 이윤이 남는다고 합니다. 타운하우스 기준. 그러면 독채로 짓는다 그러면 더 많이 남겠죠. 집을 짓는 거는 여기까지고, 지어져 있던 기존의 집을 사는 거는 사실 제가 뭐 더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좋은 집을 좋은 가격에 살려면 뷰잉, 그러니까 집 보러도 엄청 많이 다녀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매물이 나올 때까지 리서치도 엄청 계속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 부동산쟁이들은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한 1년 전부터 집을 보러 다니고 알아보라고 충고를 해줘요. 이게 집이 딱 내가 정말 원할 때 그 집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한테 맞는 좋은 집이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건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집 사는 거는 일도 일이지만 집을 살 때도 엄청 열심히 노력해야 나에게 맞는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집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거가 목적이시면 외곽에 땅을 사서 집 짓는 거 오케이. 하지만 투자와 주거를 병행하고 싶다, 외곽에서 땅 사고 집 짓는 거는 비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무리해서 더 돈을 모아서 근교로 집을 사시든지 아니면 땅 리서치를 하셔서 집을 짓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딱 요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질문들이 들어오면 뭐 저보다 선배들한테, 사장님들한테 물어봐서 얻는 정보들이 다이기 때문에, 제가 집을 사보거나 지어보거나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정보들이 딱 요 정도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